우리 집 에어컨이 안 돼요. 빨리 고쳐주세요. 공부 좀 했으면 이런 일 안 하고 있을 텐데. 이런 무자격 관리인한테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자고요. 내가 불필요하다고. 이젠 나도 끝인 건가? 그때 어디선가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불이야! 불이야! 여름 아침 7시 서울 서초구 레미안 센트럴 아파트 지하 기계실은 이미 후끈했어요. 철수는 땀을 닦으며 보일러 계기판을 확인했어요. 62세의 나이에도 그의 손놀림은 정확했어요. 30년간 쌓인 경험이 손끝에 스며 있었죠. 온도가 조금 높네. 그는 혼잣말을 하며 밸브를 조정했어요. 이 작은 조치 하나가 아파트 전체 600세대의 안전을 좌우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철수는 5년 전까지 소방서장이었어요. 화재 현장 최전선에서 30년을 보냈죠. 마지막 출동에서 무너져가는 건물에서 아이를 구해내다가 왼쪽 다리를 다쳤어요. 그 부상으로 조기 은퇴를 할 수밖에 없었죠.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했어요. 그래서 이 아파트 시설관리원 일을 시작했어요. 철수 씨, 고생 많으세요.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주민이 인사를 건넸어요. 철수는 밝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주민들은 철수를 좋아했어요. 친절하고 성실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은 철수의 과거를 몰랐어요. 그저 착한 관리원 아저씨 정도로만 생각했죠. 철수의 마음 한편에는 늘 아쉬움이 있었어요. 30년간 사람들의 생명을 구했는데 이제는 그냥 수리공으로만 보는구나. 하지만 그는 불평하지 않았어요. 일에 귀천이 없다고 믿었거든요. 오후 2시쯤이었어요. 철수가 복도를 청소하고 있을 때였어요. 아저씨!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철수는 고개를 들었어요. 28세의 젊은 남자가 성큼성큼 걸어왔어요. 윤재혁이었어요. 명품 정장을 입고 비싼 시계를 찬 그의 모습에서 자신감이 넘쳤어요. 우리 집 에어컨이 안 돼요. 빨리 와서 고쳐주세요. 재혁의 말투는 명령조였어요. 부탁이 아니라 지시였죠. 네, 금방 올라가겠습니다. 철수는 공손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재혁의 퉁명스러운 태도에 마음이 불편했어요. 재혁의 집은 아파트에서 가장 비싼 펜트하우스였어요. 그의 부모는 대형 법무법인을 운영하는 유명한 변호사들이었어요. 재혁도 최근 사법고시에 합격해서 부모 법무법인에 들어갔죠. 에어컨이 어떻게 고장 났는지 보겠습니다. 철수가 정중하게 말했어요. 빨리빨리 해요. 시간 없거든요. 재혁은 팔짱을 끼고 철수를 내려다봤어요. 그의 눈빛에는 무시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철수는 에어컨을 점검했어요. 필터가 너무 더러웠어요. 청소만 하면 될 일이었어요. 필터만 청소하면 됩니다. 금방 끝날게요. 아, 진짜. 이런 기본적인 것도 모르고 살았네. 재혁이 혀를 찼어요. 공부 좀 했으면 이런 일 안 하고 있었을 텐데. 그 순간 철수의 가슴이 찔렸어요. 마음 깊은 곳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어요. 죄송합니다. 철수는 조용히 대답하며 작업을 계속했어요. 그의 손이 살짝 떨렸지만 재혁은 눈치채지 못했어요. 작업을 마친 후 철수는 인사를 했어요. 에어컨 잘 나올 거예요. 불편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아, 그리고 재혁이 지갑에서 명함을 꺼냈어요. 혹시 법적인 문제 있으면 연락해요. 변호사니까 뭐 아저씨가 무슨 법적인 문제가 있겠어요만. 재혁은 비웃듯 웃었어요. 철수에게 명함을 건네며 말했어요. 시설 관리 같은 거 제대로 안 하면 법적 조치 취할 수도 있으니까 알아둬요. 철수는 명함을 받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네, 알겠습니다. 철수가 나가자 재혁은 소파에 털썩 앉았어요. 휴, 정말 이런 사람들은 왜 이렇게 답답하지? 한편 철수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명함을 내려다봤어요. 윤재혁 변호사. 글씨가 흐릿하게 보였어요. 아니, 그의 눈이 흐려진 거였어요. 30년간 화재 현장에서 목숨을 걸고 시민들을 구했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무너져가는 건물에서 아이를 구해내던 그날도 떠올랐어요. 공부 좀 했으면 이런 일 안 하고 있었을 텐데. 재혁의 말이 가슴에 모처럼 박혔어요. 철수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어요. 참자. 그냥 참자.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알 수 없는 씁쓸함이 올라왔어요. 그날 밤 철수는 작은 원룸에서 오래된 앨범을 펼쳤어요. 소방관 시절 사진들이 빼곡했어요. 표창장을 받던 날, 동료들과 웃던 날, 소방서장으로 임명되던 날. 내가 지켜온 건 뭐였을까? 철수는 혼잣말을 했어요. 사진 속 젊은 자신이 자랑스러워 보였어요. 하지만 지금의 모습은 어떨까요? 철수는 앨범을 덮었어요. 내일도 또 일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몰랐어요. 이것이 모든 것을 바꿀 사건의 시작이라는 거요. 한 달이 흘렀어요. 철수에게는 참기 어려운 한 달이었어요. 재혁의 갑질이 점점 심해졌거든요. 아저씨, 우리 집 택배 언제 와요? 아직 안 왔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짜 답답하네. 제대로 일 좀 해요. 매번 이런 식이었어요. 재혁은 철수를 마치 자신의 개인 직원처럼 부렸어요. 그날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있는 날이었어요. 회의실에는 각 동의 대표들이 모였어요. 판사, 검사, 대학 교수, 의사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재혁도 당연히 참석했어요. 오늘 한 거는 관리비 절약 방안입니다. 회장이 말문을 열었어요. 재혁이 손을 번쩍 들었어요. 제가 법적으로 검토해본 결과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일어섰어요.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인건비가 너무 과도합니다. 특히 시설관리원 같은 경우는 무자격자인데도 월급이 너무 많아요. 철수는 회의실 뒤쪽에서 이 말을 들었어요.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무자격자라니. 철수는 입술을 꾹 깨물었어요. 그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어요. 그리고 소방시설 점검 같은 건 외부 업체에 맡기면 훨씬 싸게 할 수 있어요. 재혁의 목소리가 더욱 커졌어요. 이때 철수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죄송합니다.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철수에게 집중됐어요. 재혁의 얼굴이 찌푸려졌어요. 소방시설 점검은 법으로 정해진 의무사항입니다. 그리고 저는 소방시설 관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요. 철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자격증 하나 가지고 과장하지 마세요. 재혁이 차갑게 말했어요. 더 중요한 건 비용이에요. 외부 업체가 훨씬 싸거든요. 하지만 안전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철수가 간신히 목소리를 냈어요. 지금 소방시설들이 많이 낡았어요. 교체가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또 돈 이야기네요. 재혁이 비웃었어요. 변호사인 제가 법적으로 검토한 결과 불필요한 지출이에요. 그 순간 철수의 마음이 무너졌어요. 30년간 화재로부터 사람들을 구했던 자신의 경험이 불필요한 지출로 치부되는 순간이었어요. 알겠습니다. 철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더 이상 말할 힘이 없었어요. 회의는 재혁의 뜻대로 진행됐어요. 관리비 절약을 위해 시설관리 예산을 대폭 삭감하기로 했어요. 회의가 끝난 후 철수는 복도에서 혼자 서 있었어요. 철수 씨. 뒤에서 누군가 불렀어요. 돌아보니 판사인 이웃 주민이었어요. 괜찮으세요? 아까 그 젊은 변호사가 너무 심했어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철수는 억지로 웃었어요. 하지만 그의 눈가가 젖어 있었어요. 같은 법조인으로서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직접 나서기는 판사는 말을 못 이었어요. 같은 법조인끼리의 묘한 연대감 때문이었어요. 그날 밤 관리사무소에서는 긴급회의가 열렸어요. 경비원 영수, 청소원 미영, 그리고 철수가 모였어요. 이제 어떻게 살지? 미영이 한숨을 쉬었어요. 월급도 깎이고 일은 더 많아지고 영수도 고개를 저었어요. 그 변호사가 우리를 뭘로 보는 거야? 철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가슴이 답답해서 숨이 막혔어요. 철수 형, 괜찮아요? 영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난 괜찮아. 하지만 철수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철수는 재혁과 마주쳤어요. 아, 아저씨. 재혁이 빙긋 웃었어요. 오늘 회의 어땠어요? 제 말이 맞죠? 철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냥 고개만 숙였어요.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해요. 월급 깎였으니까 더 성실하게. 재혁의 말에 철수의 어깨가 구부정해졌어요.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어요. 이게 내 인생의 끝인가? 철수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에 들어갔어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초라해 보였어요. 한때 소방서장이었던 자신이 이제는 철수는 고개를 떨구었어요. 하지만 그는 아직 몰랐어요. 진짜 시험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요. 새벽 2시. 아파트는 고요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깊은 잠에 빠져 있었죠. 하지만 지하 전기실에서는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지지직. 전선에서 작은 불꽃이 튀었어요. 노후된 배선이 과부하를 견디지 못했던 거예요. 철수가 며칠 전 경고했던 바로 그 문제였어요. 탁, 큰 소리와 함께 전기가 나갔어요. 그리고 곧 연기 냄새가 났어요. 화재가 시작된 거였어요. 철수는 잠에서 깼어요. 30년 소방관 경력이 그를 깨운 거였어요. 이상해. 연기 냄새가. 그는 벌떡 일어났어요. 코끝에서 느껴지는 냄새가 확실했어요. 화재야. 철수는 급하게 옷을 입고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복도에는 이미 연기가 차오르고 있었어요. 지하에서 올라오는 연기였어요. 불이야! 불이야! 철수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그의 목소리가 아파트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곧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모두 겁에 질린 표정이었어요. 어떻게 해야 해요? 아이가 무서워해요. 사람들이 당황해하며 소리쳤어요. 하지만 철수는 침착했어요. 30년간 쌓인 경험이 몸에 배어 있었거든요. 모두 침착하세요. 엘리베이터는 절대 타지 마세요. 철수가 큰 소리로 지시했어요. 계단으로만 내려가세요. 낮은 자세로. 사람들이 철수의 말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의 목소리에서 믿음직함이 느껴졌거든요. 철수는 지하로 뛰어내려갔어요. 전기실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 초기 단계였어요. 다행히 아직 큰 불은 아니야. 철수는 재빨리 전기 차단기를 내렸어요. 그리고 소화기를 들고 불길에 뿌리기 시작했어요. 쥐익. 소화기의 하얀 가루가 불길을 덮었어요. 한편 재혁은 술에 취해 집에 들어오고 있었어요. 어? 뭐야? 이 냄새. 복도에 가득한 연기를 보고 그는 깜짝 놀랐어요. 불이야? 진짜? 재혁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겁이 나서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으아! 그는 비명을 지르며 계단으로 뛰어갔어요. 계단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대피하고 있었어요. 노인들과 아이들이 천천히 내려가고 있었어요. 비켜요! 비켜! 재혁이 사람들을 밀치며 앞으로 나갔어요. 아야! 한 할머니가 넘어질 뻔했어요. 잠깐, 순서대로. 한 아버지가 재혁을 말렸어요. 나요! 저 먼저 나가야 해요! 재혁은 그 아버지마저 밀쳤어요. 아이를 안고 있던 아버지가 비틀거렸어요. 모든 것이 CCTV에 선명하게 기록되고 있었어요. 재혁의 이기적인 모습이 말이에요. 지하에서는 철수가 사투를 벌이고 있었어요. 불은 거의 꺼졌지만 연기가 너무 많았어요. 철수는 기침을 하며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혹시 사람이 남아있을지도 몰라. 철수는 각 층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연기가 자욱한 가운데서도 말이에요. 3층에서 한 할머니를 발견했어요. 거동이 불편해서 늦어진 거였어요.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철수는 할머니를 부축해서 안전하게 대피시켰어요. 5층에서는 겁에 질린 아이를 발견했어요. 아저씨, 무서워요. 괜찮아. 아저씨가 있으니까 안전해. 철수는 아이를 안고 계단을 내려갔어요.
그렇게 마지막 한 명까지 구조하고 나서야 철수는 밖으로 나왔어요. 그는 연기를 너무 많이 마셔서 쓰러질 것 같았어요. 바로 그때 소방차가 도착했어요. 사이렌 소리가 아파트 단지를 깨웠어요. 소방관들이 뛰어내렸어요. 그들의 대장이 현장을 살피다가 철수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철수 형님. 소방서장 영민이었어요. 철수의 옛 부하였죠. 영민아? 철수가 기침을 하며 말했어요. 형님, 여기서 뭐 하세요? 나는 여기 시설관리원이야. 영민의 눈이 커졌어요. 그런데 혼자서 이 모든 걸 하신 거예요. 영민은 현장을 둘러봤어요. 초기 진압이 완벽했어요. 대피도 질서정연하게 이루어졌고요. 역시 우리의 전설이세요. 영민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전설. 재혁이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자신이 밀쳤던 그 시설관리원 아저씨가 사실은 30년간 우리 소방서의 전설이셨어요. 수많은 생명을 구하신 영웅이죠. 영민의 말이 재혁의 귀에 들렸어요. 재혁의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비겁한 모습이 모두에게 보였다는 것도요. 그날 밤은 모든 것을 바꾼 밤이었어요. 화재가 난 다음 날 아침, 아파트 전체가 술렁였어요. 정말 대단했어요. 철수 씨가 없었다면 혼자서 모든 사람을 구했다니. 주민들이 철수를 보는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하지만 철수는 여전히 조용했어요. 그저 평소처럼 일을 할 뿐이었어요. 오후에 소방서 조사관들이 왔어요. 화재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서였죠. 전기실 배선이 문제네요. 조사관이 고개를 저었어요. 오래된 배선이 과부하를 견디지 못했어요. 그때 철수의 서류함에서 중요한 것들이 발견됐어요. 이건 뭐죠? 조사관이 서류를 들어 올렸어요. 소방시설 점검 일지네요. 그리고 이건 개선 요구서. 철수가 지난 몇 달간 작성한 보고서들이었어요. 전기 배선 교체가 시급하다는 내용들이 빼곡했어요. 이 보고서대로 했다면 화재를 막을 수 있었을 텐데. 조사관의 말에 관리사무소장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런데 왜 조치를 안 했죠? 그건 예산 문제가 있었어서. 관리사무소장이 말을 더듬었어요. 그때 다른 조사관이 CCTV를 분석한 결과를 가져왔어요. 이거 좀 보세요. 화면에는 어젯밤의 모든 상황이 담겨 있었어요. 재혁이 사람들을 밀치며 혼자 먼저 도망가는 모습, 할머니를 넘어뜨릴 뻔한 장면, 아이를 안고 있던 아버지를 밀친 장면, 모든 것이 선명했어요. 이 사람 누구예요? 아, 그 사람은 관리사무소장이 망설였어요. 반면 철수의 모습은 완전히 달랐어요. 연기 속에서 사람들을 구하는 모습, 마지막까지 남아서 안전을 확인하는 모습, 할머니를 부축하고 아이를 안고 나오는 모습. 와, 이분이 진짜 영웅이네요. 조사관들이 감탄했어요. 이 영상은 곧 아파트 주민들에게도 공개됐어요. 주민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저 변호사가 저런 사람이었어? 다른 사람들을 밀치고 혼자 도망갔네. 철수 씨는 정말 대단해요. 진짜 영웅이에요. 특히 법조인 주민들의 반응이 격했어요. 같은 법조인으로서 부끄럽습니다. 판사인 주민이 말했어요. 우리가 나서야겠어요. 곧 주민들이 모였어요. 재혁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윤재혁 변호사의 비인간적 행동을 강력히 규탄한다. 성명서 제목이었어요. 하루 만에 200명이 넘는 주민들이 서명했어요. 판사, 검사, 교수, 의사들이 모두 참여했어요. 이 소식은 곧 언론에도 알려졌어요. 아파트 화재 현장에서 드러난 극명한 대조, 영웅과 비겁자, 두 얼굴의 진실. 신문과 방송에서 이 이야기를 다뤘어요. 철수의 과거도 함께 조명됐어요. 30년간 소방관으로 복무한 영웅, 무려 500명의 생명을 구한 전설적인 소방관, 조기 은퇴 후에도 시민 안전을 위해 노력, 기사들이 쏟아졌어요.
반면 재혁에 대한 기사들은 참혹했어요. 금수저 변호사의 이기적 행동, 위기 상황에서 드러난 진짜 인성, 재혁의 부모가 운영하는 법무법인에도 피해가 갔어요. 저희 아들의 행동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재혁의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기자회견을 했어요. 변호사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당분간 업무 정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재혁은 법무법인에서 쫓겨났어요. 아파트에서도 살기 어려워졌어요. 주민들의 시선이 차가웠거든요.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모두들 외면했어요. 부끄럽지 않나? 어떤 주민이 속삭였어요. 재혁의 얼굴은 하루하루 초라해져 갔어요. 한편 철수에게는 좋은 소식들이 계속 들려왔어요. 철수 씨, 안전관리 책임자로 승진하세요. 관리사무소장이 웃으며 말했어요. 월급도 2배로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이건 시장님이 주시는 표창장이에요. 시에서도 철수의 공로를 인정했어요. 지역 명예소방관으로 위촉하고 싶습니다. 소방서장 영민도 찾아왔어요. 하지만 철수는 담담했어요. 고맙지만 저는 그냥 제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의 겸손한 모습에 사람들은 더욱 감동했어요. 며칠 후 재혁이 짐을 싸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아파트를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였어요. 주민들은 쑥덕거렸어요. 당연하지. 여기서 어떻게 살아? 자업자득이야. 하지만 철수만은 달랐어요. 그의 가슴 한편에는 알 수 없는 무거움이 있었어요. 사람이 이렇게 망가져도 되는 걸까? 철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복수의 달콤함보다는 씁쓸함이 더 컸어요. 그는 아직 몰랐어요. 이 모든 일이 새로운 시작의 전주곡이라는 거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재혁은 짐을 다 쌌어요. 아파트를 떠날 준비가 끝났죠. 하지만 뭔가 마음에 걸렸어요. 이대로 떠날 수는 없었어요. 그날 저녁, 재혁은 떨리는 마음으로 철수의 주소를 알아봤어요. 관리사무소에서 어렵게 들은 주소였어요. 작은 다세대 주택이었어요. 재혁은 문 앞에서 한참을 머뭇거렸어요. 손이 떨렸어요. 정말 용서해줄까? 그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초인종을 눌렀어요. 잠시 후 문이 열렸어요. 철수가 나타났어요. 그는 재혁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재혁 씨. 선배님, 안녕하세요. 재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이어갔어요. 죄송합니다. 잠깐 시간 내주실 수 있을까요? 철수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곧 문을 활짝 열었어요. 들어오세요. 작은 원룸이었어요. 하지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재혁의 눈에 벽에 걸린 것들이 들어왔어요. 소방관 제복을 입고 웃고 있는 젊은 철수의 사진, 수많은 표창장들, 동료들과 함께 찍은 단체 사진들. 대통령 표창장. 재혁이 작게 중얼거렸어요. 그제야 철수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실감했어요. 자신이 얼마나 무지했는지도 깨달았어요. 앉으세요. 철수가 차를 내왔어요. 따뜻한 녹차였어요. 재혁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앉았어요. 선배님, 정말 죄송합니다. 재혁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선배님을 그렇게 무시하고.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철수는 조용히 재혁을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는 분노 대신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왜 그랬나요? 철수의 질문에 재혁은 한참을 말하지 못했어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재혁이 힘겹게 입을 열었어요. 어릴 때부터 뭐든 쉽게 얻었어요. 부모님 덕분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노력을 몰랐나 봐요. 그는 고개를 더 숙였어요. 특히 육체노동을 하는 분들을 공부 못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진짜 공부가 뭔지 아세요? 재혁이 고개를 들었어요. 진짜 공부는 사람을 겸손하게 만드는 거예요. 철수의 목소리는 따뜻했어요. 많이 알수록 자신이 모르는 게 더 많다는 걸 깨닫거든요. 재혁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선배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미 용서했어요. 철수가 미소를 지었어요. 실수는 누구나 해요.
중요한 건 그 후에 어떻게 행동하느냐죠. 재혁이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정말요? 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철수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진심으로 변하세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아보세요. 재혁이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날부터 재혁의 삶이 바뀌었어요. 그는 부모의 법무법인을 그만두었어요. 대신 공익변호사가 되기로 했어요.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는 일을 하기로 한 거예요. 1년이 흘렀어요. 재혁은 소방서와 연계해서 안전법률 상담을 하고 있었어요. 화재 피해자들을 도와주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철수와 함께 아파트 안전 교육도 했어요. 소방시설은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철수가 주민들에게 설명했어요. 법적으로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사항들이에요. 재혁이 덧붙였어요. 두 사람의 호흡이 완벽했어요. 아파트에는 새로운 문화가 생겼어요. 매년 화재가 났던 날을 안전의 날로 정했어요. 그날이면 주민들이 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작은 선물과 따뜻한 카드도 주었어요. 고생 많으셨어요. 덕분에 안전하게 살고 있어요. 직원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어요. 철수는 지역 소방서 명예소방관이 되었어요. 안전교육 강사로도 활동했어요. 경험이 쌓인 만큼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와야죠. 철수는 여전히 겸손했어요. 어느 날 재혁이 철수를 찾아왔어요. 선배님, 감사드려요. 무슨 일로? 제가 진짜 사람이 됐어요. 선배님 덕분에. 재혁의 얼굴에는 진짜 웃음이 있었어요. 예전의 가식적인 웃음이 아니었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요? 화재 피해자 가족들을 도와주고 있어요. 법률 상담도 하고 보험 처리도 도와드리고, 재혁의 목소리에 보람이 담겼어요. 그리고 주말에는 소방서에서 봉사활동도 해요. 철수가 흐뭇하게 웃었어요. 잘하고 있네요. 선배님이 제 인생의 스승이에요. 재혁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계급이나 학벌이 아니라 마음이 사람을 만든다는 걸 배웠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과거의 갈등은 이제 아름다운 우정이 되었어요. 그들의 이야기는 지역 신문에도 실렸어요. 갈등에서 우정으로 작은 기적 이야기.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어요. 특히 젊은 사람들에게 큰 교훈이 되었어요. 진짜 성공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거구나. 학벌보다 인격이 중요하구나. 사람들의 마음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해 겨울, 아파트에서 큰 행사가 열렸어요. 안전의 날 1주년 기념 행사였어요. 철수와 재혁이 함께 무대에 올랐어요. 작은 갈등이 큰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재혁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진짜 영웅은 위기 때 빛나는 사람이에요. 바로 철수 선배님처럼 말이에요.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철수도 마이크를 잡았어요. 저 혼자 한 일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든 기적이죠. 그의 겸손한 말에 더 큰 박수가 쏟아졌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함께 걸었어요. 선배님, 정말 고마워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젊은 친구가 이렇게 변하는 걸 보니 보람있어요. 하늘에는 별이 반짝였어요. 두 사람의 우정처럼 아름답게요. 작은 갈등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이렇게 아름다운 마무리를 맞았어요. 사람은 언제든 변할 수 있어요. 진심만 있다면 말이에요.